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5년간 지원되는 문화도시 사업은 이제 종료됐는데요. 한때 문화도시 우등생 반열에 올랐던 원주시의 문화행정이 시 정부 기조에 따라 휘청이다 무너져 버렸다는 지적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시는 2019년 전국 7곳의 제1차 법정 문화도시 가운데 하나로 지정됐습니다. 원주 테이블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과 그림책 도시 협업 프로그램 등을 내세운 원주는 최우수, 우수, 미흡으로 구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에서 2020년부터 우수, 최우수, 우수 평가를 차례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문화도시 사업을 이끌던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반년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부적정한 수의계약과 예산 집행을 근거로 했던 고발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지만 기존의 사업을 진행하던 사람들을 모두 쳐낸 뒤였습니다. 2023년 사업 주체를 원주시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으로 바꾸면서 민간 주도의 문화사업은 관 주도로 바뀌었습니다.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원주시는 전년도에 이어 사업 마지막 해인 지난해 평가도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 대신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그치다 보니 최종 평가 보고회에서도 평가위원으로부터 혹평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5년간 지원을 했지만 지속 가능한 것을 만들어냈는지는 의문이다. 지향하는 비전도 없고 발전 목표도 없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정부 지원은 끝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해나가야 하지만 이마저 불투명합니다. 원주시는 현재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토크 콘서트, 문화도시 거점 공간 공간 기획 등 3개 프로그램에 각각 5천만 원씩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는데 시민이 중심이 되어 문화적 토양을 일구고자 했던 처음의 목표와는 멀어졌습니다. 지자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되 결과물에 간섭하지 않는 영월군이 문화도시 첫 해인 지난해 최우수 도시에 선정된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시민들이 주인이 돼서 시민의 눈높이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던 문화예술이 시가 직접 관여하면서 만들어낸 아주 안 좋은 문화행정 사례로 5년에 걸친 문화도시의 꿈,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최근 국과수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신종 마약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그동안 마약으로 규명되지 않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일명 스텔스 마약을 규명해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는데요. 신종 마약이 계속 유통되면서 마약 감정도 작년에만 12만 건에 달하지만 국과수의 인력난에 감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국내외에서 보고된 적 없는 마약 의심 물질에 대한 감정 의뢰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됐습니다. 국과수는 이 물질이 강력한 환각 효과로 천사의 가루라 불리는 펜사이클리딘 계열의 신종 마약이고 최근 유행하는 케타민과 유사한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국과수가 신종 마약을 규명하면서 이 마약은 걸려도 처벌되지 않는 일명 스텔스 마약의 명성을 잃게 됐고 서울, 천안, 전북 등의 5개 수사기관에서 접수된 14건의 감정물에서 이 신종 마약이 확인돼 관련자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마약에서 화학적 구조를 일부 변형한 신종 마약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면서 국과수는 지난 5년 동안 41건의 신종 마약을 규명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신종 마약에 대한 감정 수요는 날로 급증하는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버닝썬 사건 이후 마약 감정 건수는 2018년 4만 3천여 건에서 2024년에는 12만여 건으로 폭증했는데 대응 인력은 20명에 불과합니다. 국과수는 지난해 3월 마약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28명까지 늘렸지만 신규 채용자의 퇴직, 지원자 부족 등의 이유로 감정 인력은 20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4년 하반기 채용에 6명의 채용 공고가 났었는데 이제 1명이 채용된 상태고 상대적으로 퇴직률이 높아서 작년에 이제 신입 직원이 3명이 그만둔다던가 우수 인력을 채용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약 감정을 위해선 약사 자격을 가진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이들의 임금은 1년차 병원 약사 평균 임금의 6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본원이 있는 강원 원주와 대도시인 서울,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선 마약 감정 전담실조차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마약 검사 수요에 계속해서 발견되는 신규 마약까지 이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국과수에 단순히 마약과를 신설하는 걸 넘어 더욱더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지성입니다. 어제 진행된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개표 요건에 271표 모자라 소환이 무산됐는데요. 오늘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김진아 양양군수를 태운 호송 차량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으로 들어옵니다. 이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이동해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구속 기소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상태인 김 군수는 수용자복 대신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고 자신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가 함께 기소된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토지 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2천만 원의 금품과 안마의자를 받고 2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김 군수는 주민소환투표 소명서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을 냈지만 이번 재판에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을 일단 유보했습니다. 김 군수 측은 기록이 방대해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 전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여성 민원인도 재판장에 섰는데 역시 의견 제출은 유보했습니다. 여성 민원인과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저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김진아의 거짓말을 밝히는 데 조력할 것입니다. 한편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율 32.25%를 기록하며 개표 요건인 33.3%에 1.05%포인트 차로 소환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구속 기소된 상태라 업무에 복귀해 양양 군정을 살필 수 없고 현재 탁동수 부군수가 권한대행으로 군정을 맡고 있습니다. 김진아 군수가 군정과 관련해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육아휴직 사용자가 25만 6천 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위주의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가 여전해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강원도에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업으로 분류된 IT 회사입니다. 사무실에 빈자리가 군데군데 보입니다. 육아휴직을 간 직원들의 자리입니다. 전체 직원 630명 중 40명 이상이 육아휴직 중입니다. 남성 직원도 5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해도 괜찮아? 약간 이렇게 우려스럽게 묻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고 이 제도가 너의 권리인 것을 당연히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들이 좀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육아휴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상황에서 기업 문화도 함께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길게 봐서는 회사가 더 전략적으로 더 유리한 투자이기도 하고 또 직원들의 삶을 잘 같이 갖고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게 됐고. 하지만 중소기업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비율은 중소기업이 81%로 대기업의 4배에 이르는데 육아휴직자 비율은 중소기업이 57%, 대기업이 43%로 격차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강원 지역은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보조금을 늘리는 등 정부 지원이 더 확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을 뽑든지 아니면 기존 직원이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자금적 지원을, 인건비 지원을 좀 해주면은 많이 도움이 되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력을 구하는 난이도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비수도권 지역에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단기적인 방향이 있을 것 같고.
근로자의 상당수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수월하게 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가 강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국토교통부, 강원도, 원주시 관계자들이 참가해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교육과 교통 등 혁신도시 정주 여건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개선 대책,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전 기관의 역할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원주시가 간현 생태공원을 36홀 파크 골프장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현 생태공원 수호 지정면 주민대책위원회는 생태공원을 모두 없애고 36홀 파크 골프장만 조성하겠다는 원주시 계획은 지역 아동 청소년, 가족이 함께할 공간을 빼앗는 것이라며 생태공원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2012년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간현 생태공원은 축구장과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과 생태 습지 등으로 구성됐지만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최근 주민들이 일부 구간을 파크 골프장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아와 교육, 돌봄 기능을 수행할 횡성의 교육 돌봄 시설 365 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횡성구는 국비 등 98억 원을 들여 횡성 5거리의 지상 6층, 연면적 3,000제곱미터의 교육 돌봄 시설인 365 체험관을 완공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평생학습관으로 주민 창작 활동과 배움 공간으로 활용되며 공동 육아 나눔터와 성인 문해교실인 횡성 소망 이룸학교, 횡성군 가족센터와 취업 상담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의 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로 주택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화재 당시 집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숙박시설이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던 횡성 공근면 베이스볼 파크에 가족 단위 숙박시설이 조성됩니다. 횡성구는 한림대와 유소년 야구연맹, 카라반 제작업체와 협약을 맺고 베이스볼 파크 주변 군유지 5만 6천 제곱미터에 카라반 숙박시설과 애견 운동장, 수변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한림대는 베이스볼 파크에서 재활 프로그램 운영, 유소년 야구연맹은 경기 개최를 맡고 이번 협약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휴양시설 공모에 도전합니다. 횡성구는 또 43억 5천만 원을 들여 베이스볼 파크에 내년까지 KBO 야구센터를 건립합니다. 강원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사업에 선정돼 1,500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합니다. 강원형 전략산업투자펀드는 국비 600억 원에 강원도와 원주시, 춘천과 강릉 등 7개 지자체가 공동 출자해 3년에 걸쳐 1,500억 원 규모로 운용됩니다. 이 돈은 바이오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돼 강원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사용됩니다. 영월군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업비 9천만 원을 확보한 영월군은 청년 정책 소통과 네트워킹, 청년 경력 설계 지원, 지역 청년 교류 프로그램 등 청년의 사회 진입과 지역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